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줌 화상회의 수업을 진행하게 된 지연이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온라인 라이브 클래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온라인 라이브 플랫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직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줌, 이라는 온라인 라이브 플랫폼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설정과 기능, 그리고 회의를 열고 사람을 초대하고 혹은 화면 공유를 통해서 발표를 한다거나 기록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차근차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면서 함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강의 개요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온라인 라이브 클래스 개념과 플랫폼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요. 그리고 줌은 이제 어떤 건지 간략하게 알려드리고, 줌 회의를 세팅하는 거, 그리고 세부 기능들, 그리고 내가 호스트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회의를 주최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참여하는 참가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호스트와 참가자의 역할과 그리고 기능들을 함께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평소에 알아두면 좋을 줌 활용 꿀팁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줌 얘기, 온라인 라이브 클래스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얘기를 잠깐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벌써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생긴 지 3년이나 됐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바이러스가 퍼졌고,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전례 없던, 그쵸. 그 전에는 항상 우리가 마스크를 항상 끼고 다녀야 한다는 생각도 못 했었고요. 그쵸.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겨서 인원이 다 모일 수 없다든지 이렇게 했던 것들이 정말 살면서 처음 있었던 일이었는데, 이런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이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언택트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언택트라는 거는 이제 콘택트, 이제 우리가 접촉하다에다가 우리 부정 의미의 on을 붙여서 언택트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언택트 시대가 계속 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래도 사람들은 만나고 싶고요. 연락하고 싶고 연결되고 싶습니다. 그게 사람의 또 본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는 이제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술들이 발전됐고요. 그거에 맞춰서 우리 생활은 어떤가요? 우리 생활도 배달 앱도 그렇고요. 그리고 택배도 그렇고, 새벽 배송, 그쵸? 바로 시키면 오고,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을 내가 집에서 나가지 않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두드러지는 게 아마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학교 수업 자체를 사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한다거나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딱 그 비운의 20학번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막 이제 우리가 캠퍼스에 나와서 동기들도 만나고 학교에서 굉장히 즐거운 생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떤 거리두기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 생활도 당연히 이제 그런 생활에 대해서는 당연히 원래보다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또 공부를 해야 하고 또 할 일들을 해야 하다 보니까 이제 강의도 온라인으로 듣게 된다거나 혹은 과제도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제출을 하게 된다거나 그렇게 됐었죠. 자, 그래서 이제는요, 그 전에는 우리가 이제 차차 지나면서 위드 코로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에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 어떻게 변화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런 시대 속에서는 우리가 언택트가 아니라 이제는 온택트라고 합니다. 온택트가 사실은 너무 자연스러워진 일상이에요. 그래서 온택트다 하면은 아까 우리 콘택트, 자, 접촉하다라는 뜻에 온라인이 붙어서 온택트다.
자, 우리는 이렇게 물리적인 거리는 멀어졌지만요.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오히려 더 가깝게 연결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온택트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제 교육계에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전에도 물론 온라인 이렇게 녹화 강의, 그쵸? 뭐 LMS나 이런 것들은 있기는 있었는데요. 그런 어떤 강의의 방식, 교육의 방식들이 굉장히 전적으로 온라인에 의지를 하게 됐던 또 그런 때도 있었죠. 그리고 그렇게 한번 해보면서 이게 이제는 조금 자연스러운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도 어떤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한다거나 이렇게 뭐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보시면 뭐 비대면 교육이다, 비대면 실시간 교육, 온라인 교육, 온라인 실시간 교육, 언택트 교육, 온택트 교육, 그리고 웨비나다. 자, 웹에서 일어나는 세미나다 해서 웨비나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웨비나, 웹교육, 또 실시간 쌍방향 원격 수업이다. 혹은 이러닝 라이브 교육이다. 우리가 기존에 뭐 영상을 녹화해서 진행됐던 교육들을 대부분 이러닝이라고 많이 하죠. 자, 그리고 라방이다. 라이브 방송. 자, 그리고 원격 수업이다. 비대면 강의다. 비대면 교수법, 온라인 강의, 온라인 화상 강의. 이렇게 다양한 어떤 용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릴 개념은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는 온라인 라이브 클래스라고 하자. 그래서 제가 요거는 온라인 라이브 클래스라는 책에서 가지고 온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라이브 클래스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온라인 라이브를 어떤 방식, 어떤 수단을 통해서 진행을 할 거냐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온라인 라이브 플랫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보통은 뭐 화상회의다, 아니면 뭐 이 아래 보겠지만 뭐 솔루션이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온라인 라이브 플랫폼을 우리는 화상회의, 온라인 클래스에 쓰이는 다양한 화상회의 솔루션을 부르는 말로 정하자,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화상회의가 가능한, 온라인 클래스가 가능한 것들을 살펴보면 줌, 우리가 오늘 해볼 줌이 있고, 그다음에 또 웹엑스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팀즈, 그리고 구글 미트, 그리고 고투, 아니면 스카이프,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화상회의 혹은 온라인 라이브 클래스의 플랫폼이다, 아니면 프로그램이다, 아니면 소프트웨어다, 솔루션이다, 시스템이다, 애플리케이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용어도 많고 표현도 많아요. 그쵸? 왜냐면 우후죽순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용어를 막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줌도 화상회의 플랫폼이다, 아니면 화상회의 솔루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사실은 붙어도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화상회의나 온라인 클래스에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다, 그런 소프트웨어를 통틀어서 얘기한다, 시스템이다, 애플리케이션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라이브 플랫폼도요, 굉장히 진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가 늘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변화를 하고 있는데, 자, 보시면은 이제 아까 앞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가 있다 했는데, 이렇게 팀즈에서 투게더 모드라는 거를 만들어서요, 이렇게 화면이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사람들이 직접 와서 앉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이따가 줌에서도 함께 해볼 텐데, 줌에도 이런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항상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어떤 수업을 하거나 뭔가 회의를 하거나 하게 될 때 가장 아쉬운 점은
어떤 실제감이 부재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 장점은 있어요. 우리가 어딘가에 모이지 않아도 되고요. 시간에 자유롭죠. 오가는 시간도 들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내가 그 시간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다양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고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지만 이런 온라인 플랫폼의 가장 큰 단점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현장감, 실제감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올리는 노력들을 이 솔루션 개발 회사들이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렇게 투게더 모드 우리가 그러니까 조금 더 진짜 현실에 모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이런 시스템들이 이제 개발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뭐 이제 요즘은 인공지능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AI와 VR 형태도 등장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 아래쪽에 써놓은 걸 보시면 이제 리모트 미팅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지금 요즘에는 그래도 조금 많이 알려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리모트에서는 이제 이것도 줌과 비슷한 이제 리모트 미팅이라는 시스템인데 이제 여기에서는 더 추가적으로 가능한 기능이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음성 인식 기반 회의록이 작성이 가능하다. 혹은 인공지능 가상 회의실을 만들어서요. 그러니까 내가 딱 들어가면 뭔가 인공지능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리허설을 해볼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찾아서 들어가서 보시면 굉장히 또 신기하기도 하고 또 생각보다 이렇게 잘 사용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워크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VR 화상 회의, 화면 공유, 보드 기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거죠. VR이라고 하면 가상현실을 이야기하죠. 버추얼 리얼리티. 자, 근데 이렇게 우리가 그 디스플레이를 쓰고 그 안에서 회의를 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이 VR 같은 경우는 가상현실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 가상 속의 세계지만 조금 더 리얼하게 내가 실제 체험하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이거를 착용을 하고 또 반대편에서 회의에 들어오는 사람도 착용을 하고 들어와서 서로 진짜 만난 듯한 느낌. 그리고 그 안에서 보드를 펼쳐놓고 내가 공유하고 싶은 파일을 꺼내서 보여주고 그래서 이 가상현실 내에서 회의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개발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존에 이런 온라인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어떤 실제감을 더하는 그런 기술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라이브 플랫폼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고 또 진화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름도 잘 몰랐는데 이제 딱 코로나가 생기면서 빵 하고 뜬 게 바로 줌이었어요. 줌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또 업무에서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줌에 대해서 조금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 익히고 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은요, 줌은요, 줌 미팅. 뭐 그래서 간단히 우리는 그냥 줌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이 줌 미팅은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이 개발한 화상 통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쵸?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 화상통화예요.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줌에는 무료 플랜과 유료 플랜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무료로 쓸 수 있는 어떤 그 범위가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이상의 기능을 사용하려면 이제 유료로 결제를 해서 사용을 해야 하는데,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뭔가 누구와 이렇게 회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혹은 뭐 과제 발표를 한다거나 할 때에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무료 버전에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기능을 쓸 수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료는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미팅이 딱 40분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의를 개최하고요, 진행을 하다가 40분이 지나면 회의 종료 알람이 뜨고 회의가 종료됩니다.
근데 한 가지는 만약에 이제 학교 계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학교 계정으로 가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 시간 제한 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의 그냥 개인 계정은 40분 사용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참석자는 100명까지 가능합니다. 참석자는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고요. 100명까지. 그리고 이제 중간에 회의에 띄울 수 있는 화이트보드를 3개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줌을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고 회원 가입도 해보고 한번 실제 활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크롬 창 들어가셔서요. 구글에다가 줌이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줌. 자, 줌이라고 치니까요. 여기 검색 포털 중에 줌도 있어서 우리 요거 검색 포털 줌 말고 여기 딱 보니까 어떤 기기에서든 대면으로 만나세요. 줌 이렇게 있죠. 여기 보니까 다 줌인데 이렇게 각 보니까 자, 여기 아예 줌 사이트. 자, 링크는요. 이렇게 줌.u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줌어스 해서 이렇게 줌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줌에 들어오시게 되면요. 여기 줌 메인 화면에 무료 가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가입을 한번 눌러주세요. 자, 여기 줌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는 동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아마 이게 지금 처음에는 생년월일을 물어보는 창이 뜰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 출생연도만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다른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셔도 되고요. 혹은 내가 구글을 쓰고 있다 라고 하면 구글 여기 클릭하셔서 구글 계정을 연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구글이 가능하시다고 하면 구글로 이제 해놓으면 이후에도 우리가 구글에 계속 핸드폰에서 사용할 때도 그냥 로그인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혹은 이렇게 메일 주소를 입력하시고 네이버 메일을 입력하고요. 계속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check your email for code. 자, 자기의 이메일에 들어가서 요거 코드를 입력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확인을 해야 된다고. 자, 그러면요. 각자 메일에 지금 방금 입력하신 메일 주소 있죠. 그래서 메일 주소로 들어가셔서요. 여기 메일에 가보면은 이렇게 줌에서 메일이 하나 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열어보시면 줌 계정이 있습니다. 자,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요 메일도 가입이 되어 있대요. 그쵸? 자, 근데 우리 지금 다른 여기 새로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마 코드가 왔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코드 입력해 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가입이 될 것 같아요. 자, 혹은 우리 기존에 저처럼 만약에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줌 사이트에서 로그인 누르셔서 저는 구글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메일을 기존 계정을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회의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이렇게 줌 회의 창이 바로 뜨게 되고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먼저 여기 회의 옆에 이 왼쪽에 개인 프로필을 먼저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필을 눌러 주시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지금 편집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모지로 지금 프로필 사진을 해놨는데 자, 이렇게 누르셔가지고 어떤 프로필로 변경을 할지 여기다가 이미지를 넣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미지 파일 불러와서 이렇게 크기 정해주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프로필 사진이 변경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옆에 지금 보면 기본적으로 현이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편집을 눌러서 이렇게 보시면 이름과 성을 적게 돼 있고 표시의 이름을 어떻게 할 건지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 영어 이름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내가 뭔가 그 회의에서 어떤 맡은 역할, 뭐 그런 것들을 바꿔주셔도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프로필에서는 항상 내가 언제 어떻게 보여도 가능한 이름을 해 놓으시고, 그 한 번씩 그냥 참가자 이름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따가 아예 줌 회의 그 솔루션 자체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렇게 이름으로 표현할 수 있게, 그리고 프로필 사진은 이렇게 이모지로 할 수 있도록 저장을 눌러 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프로필 설정이 끝났으면 이제 다시 왼쪽에 회의로 가보겠습니다. 회의. 자, 회의에서 여기 개인 회의실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회의실. 자, 개인 회의실에 들어가면요. 기본적으로 나의 개인 회의실과 회의 아이디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지금 상태에서 시작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렇게 하면요.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우리가 온라인에서 웹 브라우저 상에서 미팅을 시작했는데요. 근데 이제 줌 미팅, 아예 어플리케이션을 열 거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만약에 줌 미팅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 되고, 지금 이렇게 깔려 있다면 줌 미팅을 열겠다.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아예 줌 프로그램이 뜨게 됩니다. 자, 컴퓨터 오디오 참가 일단 누르고요. 자, 보시면은 지금은 이제 저희가 웹 브라우저로 들어가서 여기서 줌 미팅을 열었는데요. 만약에 이 줌 프로그램을 미리 받아놓은 상태라면 이렇게 바탕화면에 줌, 이렇게 줌이라는 아예 프로그램이 보이게 되고요. 이후에는 이 줌을 눌러서 여기에서 바로 회의를 열고 설정을 하면 더 편하겠죠. 자, 그래서 같은 지금 창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줌 창이 열렸고요. 자, 그러면 이미 지금 회의는 개설이 된 겁니다. 이미 내 개인 회의실에서 회의를 시작을 했어요. 자, 회의를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보시면은 자, 일단은 기본 여기 화면을 한번 볼게요. 지금 왼쪽 아래 보시면 제가 방금 눌렀는데 음소거 해제 그리고 비디오 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가 지금 비디오를 켜면 이렇게 내 얼굴이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음소거를 만약에 해제를 누르면 여기서 이제 내가 말하는 것들이 다른 참가자들에게도 들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지금 아래쪽에 참가자라고 눌러보시면 이렇게 지금 어떤 사람들이 참가하고 있는지 참가자 명단이 보이고, 그 다음에 채팅 누르면 이렇게 채팅창이 뜨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참가자를 눌러서 봤는데 이 참가자 창을 보고 싶지 않다면 여기 왼쪽 위에 화살표를 누르시고 닫기를 눌러주시면 참가자 창은 닫아졌어요. 자, 그리고 아까 회의 채팅방을 열어놨는데 채팅방도 보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요것도 화살표 누르셔서 닫기 눌러주시면 다시 전체에 이렇게 줌 화면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제가 일단 회의를 개설은 했는데 저 혼자만 회의를 할 건 아니죠. 그쵸? 그래서 이제 이 회의 주소를 내 동료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자, 제 회의 주소는 어디서 확인이 가능하냐면, 자, 여기 왼쪽 상단 위에 보시면 초록 색깔 회의 정보라고 마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회의 정보를 누르시면요. 여기에 보시면 내 회의 아이디도 있고요. 암호도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뭐 회의 아이디와 암호를 이렇게 따로 알려주셔도 되지만 우리가 가장 편리한 방법은 여기 초대 링크가 있습니다. 초대 링크. 그래서 초대 링크에서 링크 복사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URL 클립보드에 복사되었다 라는 거는 이 주소가 지금 내 컴퓨터에 복사가 된 상태라는 거죠. 자, 이렇게 주소가 복사가 됐으면요. 자, 이거를 누구한테 보낼 거냐면 내 친구한테 보낼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주지? 자, 가장 편리한 건 우리가 요즘 카카오톡을 많이 쓰니까 카톡으로 링크를 보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복사된 상태니까 그 상태에서 카톡을 켜시고요. 내가 보내주고 싶은 친구와의 채팅창을 열어주세요. 저는 저한테 보내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채팅창에서 이렇게 붙여넣기
자, 꾹 누르셔서 붙여넣기 하고 전송. 자, 그러면 이렇게 줌 메일 주소를 하나 제가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친구가 이제 핸드폰에서 카카오톡에서 이 줌 주소를 받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받은 사람은요, 이렇게 카톡으로 만약에 줌 링크가 왔다면 그거 링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줌 링크를 제가 이제 눌렀어요. 눌러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니까 뭐라고 뜨냐면 호스트가 기아를 곧 들어오게 할 거니까 잠깐 대기를 하래요. 자,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제 화면을 보니까 이렇게 지금 참가자님이 대기실에 입장했습니다 라고 떴죠. 그래서 요거를 수락을 눌러 보겠습니다. 수락. 자, 이렇게 제가 수락을 누르니까요. 어떻게 됐나요? 화면에 참가자가 들어왔죠. 그래서 이렇게 회의 호스트, 제가 주최를 했으니까 제가 호스트가 됐고요. 그리고 참가자가 참가를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아까 아래서 봤던 참가자 버튼을 누르면요. 이렇게 저가 있고 그리고 참가자가 있고 여기서 접속한 참가자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자, 지금은요,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회의를 주최해서 제가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가자랑 저랑 같이 화면에 똑같은 비율로 보이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아니다. 나는 이 보는 걸 달리하고 싶다 라고 하실 경우에는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보기라고 있어요. 보기. 그래서 보기를 클릭해 보시면 발표자 있습니다. 자, 발표자 보기를 하면은요,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혹은 지금은 제가 이렇게 화면상에 그리고 참가자 다 지금 음소거를 해놨는데 만약에 이전에 가장 마지막에 이 음성이 연결돼 있던 사람이 지금 발표자로 이렇게 발표자 화면이 크게 보이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조금 더 실제감을 늘리기 위해서 생긴 게 바로 이 몰입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몰입형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어떻게 보일 건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화면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가지고 아, 진짜로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것처럼 서로 옆에 있는 것처럼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2명만 필요하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렇게 2명으로 만약에 시작을 하면 이렇게 앉게 되고 제가 비디오를 켜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됐나요? 제가 이렇게 지금 어딘가에 앉아 있는 것 같죠? 실제로. 그래서 훨씬 뭔가 실제감, 우리가 그냥 네모난 화면 안에 들어있을 때랑은 조금 또 다른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몰입형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다시 보기를 우리는 그냥 발표자 보기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중지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몰입형 보기가 끝나면 다시 발표자 보기가 되었고요. 이렇게 우리는 다시 그냥 갤러리 보기로 일단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이렇게 회의에 참가할 때 만약에 내 뒤에 배경이 너무 지저분할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배경을 바꿔봐야 될 텐데, 자, 배경 설정은 어디서 하는지, 그리고 뭔가 또 막 이렇게 보니까 무슨 뭐 스티커도 붙이고 뭔가 화려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내 화면을 어떻게 바꿀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 뒤에 배경을 한번 바꿔 볼 텐데요. 자, 지금 아까 우리 왼쪽에 우리 비디오를 켰던 지금 비디오 중지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비디오가 켜져 있으니까. 자, 이렇게 비디오 중지 옆에 작은 화살표 보이시나요? 자, 요거 한번 눌러보면요. 자, 여기 보시면 내가 혹시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노트북을 통해서 노트북에 달려있는 캠을 사용하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웹캠이 하나 잡혔고요. 그리고 제가 OBS라고 이렇게
가상의 카메라 녹화하는 게 있어서 여기 하나가 더 떴어요. 자, 그런데 혹시나 만약에 내가 어떤 캠을 별도로 달아서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그냥 노트북에 있어서 사용이 되면 기본적으로 하나가 잡힐 거예요. 자, 근데 혹시라도 내 모습이 안 보이는 다른 캠이 잡혔다고 할 경우에는 여기에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뭐 내 배경을 흐리게 한다, 가상 배경을 선택한다, 비디오 필터를 선택한다, 바로 여기에 모여 있었죠. 자, 근데 우리는요, 요거를 한 번에 보기 위해서 여기 가장 아래쪽에 비디오 설정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비디오 설정을 누르면 이렇게 줌의 전체 설정 창이 뜨게 되고요. 그 중에서 비디오 부분이 뜨게 됩니다. 자, 비디오 여기서 아까 봤듯이 카메라 어떤 걸로 할지 정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원래 비율과 HD라고 있습니다. 제가 HD를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은 원래 비율로 체크가 되어 있었고, 자, HD를 한번 누르게 되면요. 어떤가요? 갑자기 제 화면이 넓어졌죠. 여기 옆에까지 다 보이게 됐어요. 자, 그러면 저는 다시 원래대로 딱 요만큼만 보이게 할 거니까 이렇게 원래 비율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내려보시면은 이런 게 있어요. 내 모습 수정 필터. 자, 어떤 건지 한번 제가 조절을 해볼까요? 이게 지금 화면상으로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필터가 살짝 들어가서요. 조금 더 부드럽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보시면 뭐 내 비디오를 이렇게 회의를 하는 동안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기본 설정에서 우리가 특별하게 필요로 하지 않는 한은 따로 건드릴 건 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 카메라 설정은 했는데 아까 배경 바꾼다고 했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 설정 창에서 왼쪽에 보시면 배경 및 효과라고 있습니다. 배경 및 효과. 자, 눌러보시면요. 이렇게 지금은 배경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되어 있지만 옆에 보시면 흐리게 하면 나를 제외한 주위가 흐려지는 거고요. 혹은 여기에서 제공해주는 이미지를 넣으면 제 뒤에 갑자기 풀이 생겼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여기 있는 이미지를 선택해 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 여기 이렇게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오른쪽에. 자, 플러스 버튼을 누르셔서요. 자, 여기서 이미지를 추가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줌, 배경화면 이렇게 쳐가지고 나온 것들, 그래도 내 뒤에 했을 때 조금 깔끔해 보일 만한 것들, 이미지를 이렇게 불러왔고요. 자, 이렇게 선택해보면 어떤가요? 내가 여기 집에 막 지금 정돈이 안 된 상태인데 이렇게 배경화면만 바꿔줘도 훨씬 낫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비디오 가상 배경을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그 옆에 비디오 필터라고 보시면은 이렇게 비디오 필터가 또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한 뭐 스티커 같은 효과가 있어요 라고 했던 게 바로 이런 건데요. 자,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뭐 이렇게 색깔이 바뀌거나 뭔가 필터가 들어가요. 우리 사진 편집할 때 필터 넣듯이 이렇게 필터가 들어가거나 혹은 제가 이걸 하면 갑자기 제 얼굴이랑 머리에 새싹이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뭔가 재미있는 요소들을 추가할 때는 이렇게 비디오 필터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는요, 아바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바타. 아바타 뭔지 한번 제가 눌러볼까요? 저는 토끼를 하나 선택해서. 자, 제 모습 보이시나요, 지금? 자, 제가 갑자기 토끼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지금 보면 이렇게 고개를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토끼도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바타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 저는 다시 제 모습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경 설정이 끝났으면 이렇게 X 표시 누르셔서 설정 창을 꺼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요, 우리가, 이제는, 참가자로서,
그리고 또 참가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여기 지금 우리 아까 전에 참가자 목록 띄우는 창 한번 눌러보시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제가 있고 참가자가 있는데 이 참가자 내가 만약에 회의를 참가를 했다. 자, 그런데 내 이름을 바꿔야 돼요. 내 이름을 여기서 요청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소속을 입력한다든지 아니면 맡은 역할을 입력해 달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럴 경우에 여기 이렇게 내 거에 선택하셔서 여기 점점점을 누르시면요. 이름 바꾸기라고 나옵니다. 이름 바꾸기. 그래서 이름 바꾸기 누르셔서 저는 지금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내가 참가자라면 뭐 어떤 참가자라든지 이름을 변경하시고 이렇게 변경 버튼만 눌러주시면 이름이 바뀌게 되고요. 자, 그리고 제가 만약에 들어온 참가자한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요. 자, 그럴 경우에는 우리 아까 여기 아래쪽에 눌렀던 채팅창을 켜서 여기에다가 만약에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요. 어떤가요? 이런 건 지금 수신자가 모두로 되어 있어요. 모두. 그러면 이 회의에 참가한 모든 사람이 이 대화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아까 여기 접속했던 그 참가자한테 보내려고 했던 거죠. 그쵸? 자, 그럴 경우에는요. 이렇게 지금 채팅창에서 수신자가 모두로 되어 있는데 모두 말고 내가 보내고자 하는 참가자를 선택해서 이렇게 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옆에 보시면 대화창에 내가 누구한테 참가자한테 DM,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이렇게 뜨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실 때에는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후에 내가 전체 대상으로 채팅을 보내고 싶은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계속 참가자 한 명한테만 가겠죠. 자, 그래서 내가 수신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항상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채팅창을 닫고요. 자, 이런 방법, 채팅창을 열고 참가자를 선택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들어온 참가자 옆에 점점점 뜨는 3개를 누르셔서 여기다가 채팅을 바로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참가자가 선택된 상태로 채팅창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특정 참가자와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요. 우리 여기 이렇게 채팅창을 연 김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수신자 모두로 하고요. 그 옆에 오른쪽에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종이 표시 같은 게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채팅창을 통해서 파일을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발표를 할 때 그 발표 자료를 공유한다거나, 그쵸? 아니면 참고 자료를 여기에 같이 올리고자 할 때 파일을 공유할 수가 있는데 여기 종이 눌러보시면 파일을 어디에서 가져올 건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드라이브에서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혹은 이렇게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 저는 여기 바탕화면에서 우리 지금 요거 줌 수업 아까 제 PPT를 이렇게 열기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가요? 이렇게 파일을 성공적으로 전송했습니다 라고 뜹니다. 자, 누구한테? 여기 모두한테 보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줌을 통해서 이렇게 파일을 자유롭게 전송을 하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같이 여럿이서 이렇게 막 회의를 하거나 뭔가 발표를 하고 있을 때 내가 거기에 반응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자, 반응이라고 있어요. 반응. 그래서 반응을 누르시면요. 내가 어떤 반응을 할지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이모지가 뜨는데요. 대략 우리가 반응할 때 뭐 박수를 친다거나 혹은 이렇게 찬성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많이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이렇게 반응한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찬성 눌러볼까요? 그러면은 제 옆에 이렇게 화면에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들 볼 수 있겠죠, 사람들이. 자, 그리고요. 만약에 다른 발표자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제가 질문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손 들기, 제가 손을 들면
이렇게 손을 들었다고 표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손 들기는요, 내가 손 내리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손 내리기를 다시 눌러주시면 손이 올렸던 게 사라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뭐 또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반응을 보시면 반응 옆에도 작은 화살표가 있죠. 이런 이제 재밌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화살표를 누르시고 손동작 인식이라고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제가 만약에 이렇게 아까 우리 찬성 표시죠. 하면 이렇게 찬성을 인식하고요. 얘가 찬성 표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켜두면, 자, 이게 이제 이런 손동작 인식은 사실 어떤 뭐 많은 제스처가 되진 않아요. 제가 이것저것 막 해봤는데, 가장 좋은 건 이제 찬성 표시를 얘가 인지를 잘 하고 또 바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작은 재밌는 요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발표자에 대해서 내가 자유롭게 그냥 말하지 않아도, 꼭 직접 표정으로 짓지 않아도 이렇게 표현으로 해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내가 진짜로 발표를 하게 될 경우에, 자, 이렇게 제가 그냥 나와서 얼굴만 나오면서 발표를 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어떤 발표 자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표 자료를 활용해서 내 화면을 같이 공유하면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우리 화면 공유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가운데 보시면 화면 공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화면 공유를 누르시면 이렇게 다양한 창이 뜨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렇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 컴퓨터 전체의 화면을 공유하는 화면이 있고요. 그리고 혹은 내가 다른 파일,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기 줌 프레젠테이션을 이렇게 하나 열어놨습니다. 자, 하나 열어놓고, 자, 다시 줌 화면에서 이렇게 화면 공유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PPT 창이 뜨죠. 내가 열어놓은 PPT 창이. 자, 그러면 자, 방법은 두 가지죠. 이 PPT를 내가 같이 보면서 할 건데, 아예 내 화면 전체를 보이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PPT 파일만 보여지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화면을 이렇게 선택한 상태로 공유를 하게 되면요. 어떤가요? 지금 이렇게 제 컴퓨터 화면이 다 보이게 됩니다. 그쵸? 이 상태에서 제가 PPT를 올리면 또 PPT 화면이 보이게 되고요. 자, 그런데 PPT 화면이 아니라 제가 다른 창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그 다른 창도 같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다시 우리 아래에 공유 중지를 한번 눌러보고요. 자, 그 상태에서 다시 화면 공유를 누른 뒤에 이번에는 PPT만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PPT 프로그램만 선택한 것만 이렇게 공유가 되고요. 제가 만약에 이 PPT 창을 내릴 경우에 화면이 보여야 되는데, 사실 여기 지금 제가 켜놓은 거 보시면 아까 전에 내가 공유했던 그 PPT 화면이 계속 보여지고 있게 됩니다. 자,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예 내 화면 전체, 내 컴퓨터의 작업 화면을 다 공유할 것이냐, 아니면 혹은 내가 선택한 그 파일 혹은 그 프로그램만 공유를 할 것이냐 선택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죠. 이렇게 공유를 하실 때, 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들이, 자, 만약에 PPT 사이에 혹은 내가 뭐 영상을 보인다거나 혹은 내 오디오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화면 공유를 누르신 상태에서 여기 소리 공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소리 공유 체크를 안 하시면요, 내가 아무리 시스템에서 어떤 소리를 틀어도 다른 참가자들이 소리를 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소리 공유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공유할 화면을 선택하고 공유해 주셔야 그 안에서 나오는 오디오도 함께 공유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이렇게 PPT 화면을 하나 공유를 해보면요. 자, 다시. 자, 제가 이렇게 아까 그 PPT 창을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유가 되면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제 화면이 보이게 되고요. 자, 이렇게 발표를 할 때는
우리가 보통 이 회의 컨트롤 바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까 회의 아래쪽에 있던 창은 이렇게 밑에 쪽으로 내려가게 되고요. 자, 제가 이렇게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컨트롤 바가 떠 있고, 그리고 제가 다시 마우스를 이렇게 다른 곳으로 옮기면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언제든지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가면 이 회의 컨트롤 바가 뜨게 되고요. 만약에 그냥 마우스를 가지 않고 바로 보이겠다라고 할 때는 키보드에 Alt 키가 있습니다. 스페이스바 옆에 Alt 키를 한번 눌러주시면 얘가 등장하거나 혹은 다시 사라지거나 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회의 컨트롤 바가 여기 아래에 있는 것보다 나는 위에 있는 게 더 편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여기 지금 화면 공유 중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 여기 초록색 부분에 옆에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컨트롤 바가 위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진행하시면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생겼을 때 이렇게 주석 달기, 컨트롤 바에 있는 주석 달기를 누르셔서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내가 발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언택트를 넘어서 우리는 온택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시고, 혹은 이렇게 텍스트로, 자,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텍스트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요, 이렇게 아예 PPT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주석, 말 그대로 주석을 단 거라서요. 이렇게 자유롭게 입력을 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만약에 이 주석들을 다 지우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여기 지우기에서 모든 드로잉 지우기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내가 표시했던 주석들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주석을 만약에 다 사용하셨으면 이렇게 X표 누르셔서 꺼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넘어가면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제가 슬라이드 쇼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 PPT 화면 자체는 다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발표를 하는 거라고 하면, 자, 슬라이드 쇼를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 이 슬라이드 쇼 창을 이렇게 공유해서 넘어가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공유 중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빨간 버튼 눌러서 공유 중지를 진행을 했고요. 자, 보시면은 혹시 진행을 하다가 나만 화면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발표를 하게 될 경우가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화면을 공유하게 하려면 호스트인 내가 권한을 줘야 합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화면 공유 옆에 작은 화살표 눌러보시면요. 자, 여기 고급 공유 옵션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위에는 한 번에 한 참가자만 공유할 수 있다, 아니면 여러 참가자가 동시에 공유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보통 한 번에 한 참가자만 공유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설정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고급 공유 옵션을 누르시게 되면 이제 한 번에 한 참가자만 공유를 하는데 누가 공유를 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회의를 주최한 호스트만 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모든 참가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자, 그리고 모든 참가자라고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자, 다른 사람들이 공유 중인 경우에는 누가 공유를 시작할 수 있냐? 그랬을 때는 호스트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내가 공유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다시 갑자기 자기 화면을 공유해 버린다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호스트만 하는 경우가 더 많겠어요. 그쵸? 자, 그리고 공유도 우리가 뭔가 다양한 의견을 서로 하나씩 발표해야 할 경우에는 다른 참가자들도 공유를 할 수 있게 허락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체적으로 내가 발표를 하거나 내가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냥 호스트만 가능하도록 해놓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호스트로 회의를 주최했지만 나 말고 또 다른 누군가가 회의의 호스트 이어야 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뭔가를 이 회의를 주최하긴 했지만 오늘 발표를 할 사람은 다른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아까 들어온 참가자, 우리 참가자 명단에서 참가자 옆에 점점점 눌러보시면요, 호스트 만들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트를 참가자로 변경하시겠습니까? 네. 하면요, 어떻게 됐나요? 참가자가 이제 호스트가 된 거죠. 그쵸? 자, 그러면은 참가자가 호스트가 됐고요. 자, 보시면은 어떻게 됐나요? 제가 지금 이제 호스트 권한을 넘기고 나니까 화면 공유를 누르니까
호스트가 참가자 화면 공유를 비활성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면 공유를 할 수가 없대요. 그쵸? 그래서 참가자가 호스트 권한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자, 다시 이제 참가자에서 저를 다시 호스트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줌 아래쪽에 보시면은 저희가 화이트보드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화이트보드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트보드라고 하면요, 이렇게 제가 기존에 사용했던 화이트보드도 있고 아니면 새 화이트보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새 화이트보드를 선택하고요, 열기 및 협업을 해볼게요. 자, 이걸 누르시기 전에 왼쪽에 보시면 모든 참가자가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떠 있죠. 그래서 자, 요걸 이대로 하시면 같이 화이트보드 내에서 편집이 가능하고요. 혹은 나만 여기다 적으면서 보여줄 거야 라고 할 경우에는 그냥 모든 참가자가 볼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기 및 협업을 누르면요, 이렇게 화면에 어떤 화이트보드가 하나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얘기할 것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이렇게 메모를 적을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제가 적는 것들이 아까 제가 화면을 공유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참가자들 화면에도 이렇게 화이트보드가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자유롭게 설명이 가능한 거죠. 우리가 실제로 그 칠판을 놓고 설명을 하듯이 아까 제가 계속해서 이 회의에서는 점점 더 그 실제감을 높이기 위한 것들이 많이 생겨나요.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화이트보드도 사실은 그런 기능이죠. 우리가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할 때 이렇게 옆에 칠판에 놓고 설명도 적고, 아니면 내가 발표하다가 뭔가 자세하게 알려줘야 될 부분이 있다 라고 할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내용을 적어서 꼭 칠판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요, 이렇게 화이트보드에 뭔가 이렇게 필기가 많이 되었어요. 혹은 제가 뭐 다른 참가자들한테 의견을 물어봤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같이 여기 화이트보드의 내용을 작성합니다. 자, 이 화이트보드는요,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점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점 3개를 누르시고 이렇게 내보내기를 눌러서서 여기 내보내기를 누르셔서 여기 PNG, 이미지 파일이나 혹은 PDF 파일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보내기 PNG로 뽑았다 하고, 여기 지금 보시면 폴더 열기가 떴었는데, 잠시만요. 자, 내보내기에서 PNG 하고 폴더 열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이미지 파일로 지금 이 화이트보드의 내용이 저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다 어떤 것들을 다 같이 의견을 모았거나 뭔가 중요한 내용을 강의를 듣다가 이 화이트보드를 통해서 전달을 받았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렇게 이미지 파일로도 저장해서 내가 소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다시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화이트보드도 우리 아까 화면 공유했던 것처럼 다 사용이 끝났으면 여기 위에 지금 화이트보드 닫기를 눌러주시면 종료가 됩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내가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뭔가 회의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내가 어떤 영상을 이렇게 혼자 발표하는 것들을 저장하고 과제를 이렇게 해서 녹화를 해서 영상으로 제출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줌 녹화, 아니면 우리의 회의를 오늘 기록을 해서 이후에 기록을 남겨야 된다거나 그럴 경우에 이 줌 자체에서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녹화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지금 여기 화면 공유 옆에 보시면 기록이라고 있습니다. 기록. 그래서 Recording in 기록을 progress. 눌러주시면, 자, 이제 기록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회의하고 이렇게 화면 공유하고 발표하는 것들이 지금 다 이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발표가 끝나고요, 공유 중지를 하고, 자, 이 기록은요, 이렇게 했을 때, 자, 기록을 만약에 중지를 했어요. 이제 다 됐다. Recording 기록 stopped. 중지. 자, 근데 어떻게 되냐면 오른쪽에 창이 하나 떴어요. 이거는 회의가 종료되면 기록된 파일이 mp4로 변환이 된대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지금 일단 녹화는 해뒀고요. 녹화가 끝났는데 이 회의가 종료될 때 이 녹화된 파일을 mp4로 변환을 해서 저장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제가 종료를 이제 회의, 모두에 대한 회의를 한번 종료를 해보겠습니다. 자, 종료를 누르게 되면은 자, 이렇게. 그동안 우리가 했던 회의에서 기록한 것들을 지금 변환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변환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얘가 어디에 저장되었는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변환이 되고 나면 자동으로 폴더가 뜹니다. 자, 폴더를 뜨면요. 보니까 문서에, 그쵸? 여기 보니까 문서에 내 PC에 줌에 어딘가에 이렇게 mp4 파일이 들어왔어요. 그쵸? 자, 근데 우리가 매번 여기 폴더를 찾아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셨을 때 이 파일을 복사해서 어디죠? 자, 여기 바탕화면에다가 이렇게 꺼내거나 혹은 내가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해주시면 방금 전에 지금 우리가 회의하면서 녹화됐던 영상 제가 잠깐 했었죠. 그래서 보시면은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자, 이렇게 녹화합니다 하고 화면 공유했고 발표 마쳤습니다 했던 부분이 이렇게 녹화가 돼서 자, 영상으로 저장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자, 이제는 저희가 이렇게 메뉴에 있는 기본적인 기능들은 다 살펴본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이게 줌을 활용함에 있어서 이 전반적인 줌, 회의의 설정, 우리 아까 비디오 설정할 때 잠깐 들어갔었는데요. 우리 아예 여기 줌 회의 설정 창에 들어가서 다른 세부 기능들은 어떻게 설정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체 설정 창은 어디에 있냐면, 자, 여기 화면에 보시면 지금 이렇게 화면에서 여기 왼쪽 위에 회의 정보, 초록색 마크를 눌러보시면 아까 우리 회의 정보 있었죠? 여기 회의 아이디와 암호, 초대 링크가 있었는데, 자,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설정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정 창을 누르시고 자, 보시면은요, 여기 지금 일반부터 접근성까지 굉장히 회의의 다양한 부분을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저희 일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줌에서 어떤 회의 설정이 필요하다 할 때는 항상 이 루트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일반부터 한번 볼게요. 자, 항목들을 보면요. 대체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기본 값으로 설정, 이렇게 파란색 체크가 되어 있고요. 이제 그 외의 것들은 체크가 되어 있지 않는데 혹시 내가 필요할 경우에는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거죠. 자, 윈도우 시작 시에 줌을 시작한다. 예를 들어서 줌을 자주 사용한다면 컴퓨터가 켜졌을 때, 윈도우가 시작됐을 때 줌이 바로 켜지도록 설정할 수 있고요. 혹은 내가 원하지 않는데 자꾸 윈도우를 시작할 때마다 줌이 켜진다 라고 하면 이 설정창에서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노트북 하나로 발표를 할 수도 있지만 옆에 다른 모니터를 하나 더 놓고 듀얼 모니터로 사용을 하면서 여기서 내가 작업하는 것들을 내 눈으로 보면서 화면 공유는 이 첫 번째 화면만 한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듀얼 모니터 사용을 체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분리된 화면에 참가자 비디오와 화면 공유된 콘텐츠를 표시한다. 그러니까 공유할 화면을 따로 표시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체크를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회의가 시작되면 자동으로 초대 링크를 복사한다.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회의 정보 열어서 링크 복사했던 작업이 사라지긴 하죠. 그쵸? 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뭐 내가 회의에서 나갈 때 나에게 확인할 거냐라는 것들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은 이렇게 테마가 있어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상단 바가 하얀색으로 보이고 하는 것들은 라이트 테마고요. 다크로 할 경우에는 위에까지 까맣게 변하고요. 아니면 그냥 시스템 설정에 따르겠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라이트로 다시 테마를 바꾸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반응 해봤죠? 반응. 이렇게 반응할 때 그 피부 색깔, 이 이모지의 색깔을 어떤 걸로 할 건지 선택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노란빛의 색깔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색깔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손동작 인식을 기반으로 다음 이모지를 활성화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거죠. 아까 우리 손동작 인식했을 때 바로 나왔거든요. 그거를 가능하게 할 거냐라는 걸 여기서 체크를 해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비디오 설정은 같이 봤어요. 그쵸? 자, 그런 다음에 오디오 설정을 보겠습니다. 자, 사실은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요. 자, 제가 잠깐 이 설정창을 끄고 우리 회의창에서 봤을 때 처음에 회의에 딱 접속하게 되면은요. 여기 아까 비디오 옆에 여기에서 마이크랑 스피커를 선택하면서 스피커 마이크 테스트를 처음에 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지, 그리고 내 말소리가 잘 재생이 되는지, 그리고 내 말소리가 잘 재생이 되는지. 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테스트를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음성 설정, 오디오 설정은 그런 부분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지금 다시 이제 설정 창에서 오디오를 보면 방금 했던 스피커 테스트와 마이크 테스트를 진행할 수가 있고, 그리고 보시면 뭐 볼륨 같은 게 있고, 주로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여기 맨 아래쪽에 보시면 스페이스 키를 길게 눌러 내 음소거를 일시적으로 해제한다 라는 건데요. 보시면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어요. 이런 거죠. 뭔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발표를 하거나 회의를 할 때요. 내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얘기하던 도중에 잠깐 내 의견을 말하거나 대답을 할 때 계속 음소거 해제, 음소거 이렇게 버튼을 누르지 않고 스페이스 키를 길게 누르는 동안만 해제되게, 그래서 그 짧은 시간 동안 내가 대답을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화면 공유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화면 공유 눌러보시면은, 그러니까 뭐 화면 공유를 할 때 창 크기를 뭐 전체 화면을 할 거냐, 아니면 뭐 현재 크기를 유지할 거냐라는 것들이고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시면 병렬 모드라고 되어 있어요. 병렬 모드. 자, 여기 지금 설명을 보면 다른 사람의 공유 화면을 보면서 참가자의 비디오를 공유화면 오른쪽에 자동으로 배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어떤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화면 공유를 하게 되면 화면 공유를 하고 있는 동안 왼쪽엔 화면 공유 창이 뜨면서 이 참가자들은 자동으로 오른쪽에 이렇게 병렬 배치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것도 이렇게 기본 사항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면 공유 밑에 보면 팀 채팅에 대한 설정도 있고요. 그리고 줌앱, 그리고 우리 아까 봤던 배경 및 효과가 있습니다. 자, 여기 위에는 여기까지 이렇게 지나가고요. 여기 아래쪽에 보면 이제 기록 설정이 있습니다. 기록. 우리 아까 보면은, 자, 여기에서 이거 우리 아까 처음에 이제 여기서 기록을 하고 저장이 됐는데 대체 그 폴더가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힘들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거 변경해 줄 수가 있어요. 변경을 누른 다음에 나는 너무 지금 어디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냥 항상 뭐 바탕화면에 저장이 될 거야, 아니면 항상 뭐 문서에 저장이 될 거야, 이렇게 확인을 눌러주시면 내 기록한 영상이 변환돼서 들어가는 위치가 변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찾기가 더 쉽겠죠. 자,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회의가 끝날 때마다 기록 파일을 어디에 저장할지 미리 선택할 수 있도록 체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자, 그리고 기록에 참가자 이름이 표시될 건지 안 될 건지도 여기 이렇게 체크해 주실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화면 공유 중에 비디오 기록인데요. 요거는 이제 화면 공유 중에 제가 이제 말하고 있는 그 얼굴을 같이 기록할 거냐라고 체크가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기록 중에 공유 화면 옆에 비디오를 배치하겠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그 발표 아래 제 얼굴을 놓고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기록된 영상을 보면 발표 자료는 여기 있고 내 얼굴은 여기에 배치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공유하면 옆에 비디오를 배치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기록이 될지에 따라서 요거는 체크를 하거나 해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록 설정까지 한번 같이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프로필 설정이에요. 여기서 내 프로필 편집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다시 우리 아까 전에 그 웹 브라우저, 웹사이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근데 사실 아까 처음에 웹 들어가서 거기서 바로 프로필 편집을 하고 왔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크게 이 프로필을 아예 변경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는 요거를 우리가 여기에서 사용할 일은 많이 없습니다. 자,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프로필 편집을 하겠다라고 누르면 이렇게 웹 브라우저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필은 우리 아까 처음에 그 홈페이지에서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아래쪽에 이제 통계를 보시면은, 통계는 뭐 이제 우리가 회의를 하는 거에 대한 대략적인 어떤 그 통계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가기 키가 있습니다. 바로가기 키는 이제 우리가 버튼 하나하나를 따로 누르지 않고 내가 이 버튼을 통해서 바로, 그러니까 약간 단축키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어떤 단축키로 얘를 설정을 키겠다라는 걸 선택하실 수 있고요. 자, 혹시 필요하시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기본적으로 켜져 있는 거 보면 Ctrl Alt Shift, Ctrl Alt Shift를 누르면 포커스를 줌 회의 컨트롤로 변경한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켜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Alt, Shift, T를 누르면 이 채팅 스크린샷을 하겠다. 이런 것도 켜져 있네요. 그래서 여기 바로가기 키는 사실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내가 정말 자주 쓸 것 같은 것만 켜주시고 그 다음에 단축키만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인 줌 설정은 이렇게 설정 창에서 우리가 이런 기능들을 사용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줌의 기본적인 어떤 기능과 활용에 대해서 함께 학습을 해봤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도 우리가 기본적인 기능은 충분히 익혔지만 제가 추가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줌 활용 팁에서 제가 한 3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첫 번째는요, 바로 회의 예약하기입니다. 자, 저희가 아까는요, 그냥 바로 회의 시작을 해서 회의를 시작하게 됐었는데요. 자, 내가 지금 당장 회의를 열어서 이 링크를 전달하고 회의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미리 그 날짜, 그 시간을 정해놓고 싶을 수도 있죠. 왜냐면 언제 회의가 있을 거고 그 회의에 들어와라. 그리고 그 회의 주소를 미리 전달해 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쵸? 자, 그래서 저희가 기본 화면은 일단은 회의는 끄고요. 자, 보시면은 아까는 새 회의를 눌러서 우리가 회의를 열었었는데요. 그 아래 보시면 예약이라고 있습니다. 회의 예약. 예약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예약을 누르게 되면요. 이렇게 줌 미팅, 뭐 이렇게 줌 회의라고 자동으로 주제가 들어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예를 들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 뭐 오늘은 줌 슬기로운 줌 생활 강의 이렇게 주제를 바꾸고요. 시작은 언제 할 거냐면 12월 19일에 오후에 오후 말고 우리 오전 10시에 하겠다. 자, 기간은요. 이렇게 뭐 45분, 근데 40분 제한이 있다. 이렇게 뜨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30분, 40분을 하겠다. 선택을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45분 설정. 그리고 회의 아이디 자동으로 생성하겠다. 아니면 이렇게 개인 회의, 원래 내 회의 아이디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이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암호도 원래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암호들은 복잡해요. 그쵸? 잘 기억이 안 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1111 이걸 암호로 하겠다. 혹은 123, 123을 암호로 하겠다. 이렇게 바꿔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지금 뭐 예를 들면 비디오 끄고 요거는 기본 설정. 자, 그런 다음에 여기 고급 옵션 아래쪽에 눌러보시면 참가자가 언제든지 참가하도록 허용한다 라고 하면은 그냥 누구든 이 주소를 가지고 바로바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주시면 내가 따로 어떤 그 체크 없이, 내가 허락 없이 들어오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언제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어떤 주제로 몇 분 동안 하겠다라는 걸 저장을 눌러주시면 회의가 예약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자, 이렇게 예약이 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어딘가 뭐가 없어요. 내가 예약이 잘 됐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 줌에서 오른쪽 위에, 여기 위에 보시면 회의라고 있습니다. 회의. 그래서 회의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슬기로운 줌 생활 강의가 10시에 언제 진행될 거다. 12월 19일 월요일에 진행될 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의 아이디 전달 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초대 복사 누르셔서 이 링크 아까 전에 전달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시작하게 되시면 바로 회의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혹은 이제 예약을 했지만 혹시 취소됐다 라고 하면 이렇게 삭제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회의 예약하는 기능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리고요. 또 하나는요. 이런 겁니다. 자, 제가 이건 이제 회의를 진행할 때 얘긴데, 자,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팁은 바로 그런 거예요. 발표나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오디오를 깔아놓는 거죠. 어떤 건지 아시겠나요?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어디 초대돼서 들어갔는데 뭔가 참가자가 나와서 뭔가를 하고 있진 않지만 그 참가자의 화면은 안 보이는데 줌에서 어떤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자,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우리 아까 했던 화면 공유 기능인데요. 화면 공유를 누르시면 아까는 기본이었고요. 그 옆에 보시면 고급이라고 있습니다. 고급. 자, 고급이라고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 컴퓨터 오디오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컴퓨터 오디오. 자,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요. 내 화면은 공유가 되지 않아요. 그럼 뭐가 공유가 되냐면 내 컴퓨터의 시스템 소리만 공유가 됩니다. 자, 이걸 공유해놓고 내가 만약에 컴퓨터 상에서 음악을 틀어놓으면 그 공유를 받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화면은 보이지 않고 계속 음악은 흘러나오겠죠. 그래서 어떤 회의나 발표를 앞두고 나서 먼저 사람들이 들어올 때 이렇게 음악을 잔잔하게 깔아 놓으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들어온 김에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제 컴퓨터 오디오 말고 여기 지금 보시면 파워포인트를 가상 배경으로 설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공유를 눌러주시면요. 자, 이렇게 PPT 파일을 열도록 뜹니다. 그래서 제가 PPT를 하나 열기 누르면 자, 어떻게 됐나요? 보이시나요? 네, 그쵸? 자, 이렇게 PPT 배경을 뒤에 두고 내가 앞에서 PPT를 가상 배경으로 놓고 발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혹은 내가 뭔가 발표를 해야 할 영상을 녹화할 때도 이런 식으로 PPT를 기반으로 발표를 하신다고 하면 이렇게 가상 배경으로 PPT를 놓고 넘기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제가 이 아래 있죠. 이렇게 아래에서 얘기하면서 자, 이렇게도 화면을 녹화하게 되면 뭔가 자연스러운 발표 영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알려드릴 활용 팁 세 번째는요. 바로 그런 거예요. 회의 대기를 없애는 거죠. 아까 처음에 제가 참가자를 초대했을 때 참가자가 링크를 눌렀는데 호스트가 허락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창이 떴어요. 그리고 제 회의 창에 참가자가 들어왔는데 수락을 할 거냐라고 알림을 물어봤죠. 물론 그 기능이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걸 계속 발표를 하고 있거나 진행을 하고 있는데 늦게 들어오는 참가자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그 알람이 뜬다고 생각해보면 굉장히 집중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내가 링크를 어쨌든 뿌려준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리 그렇게 수락하는 단계를 없애놓으면 내가 보내준 사람들은 계속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설정은 어디서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회의에서 대기를 없애려면요. 이 설정도 아까 프로필 설정처럼 이렇게 홈페이지, 줌, 웹 브라우저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설정, 아까 우리 프로필과 회의를 봤는데요. 이렇게 설정을 누르시면요. 자, 이렇게 설정에 회의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대기실이라고 있습니다. 대기실. 자, 아까 같은 경우에 대기실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거 체크를 해제하면
어떻게 되냐면 따로 대기실에 두지 않고 참가자를 개별적으로 수락하지 않아도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저와 함께 온라인 라이브 플랫폼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줌에 대해서 같이 학습해 보았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자, 내가 그동안 사용하고 있던 기능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뭔가 불편하거나 궁금했던 부분이 어떻게 좀 해결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일상 속에서요, 그래도 가장 어떤 편리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이 온라인 라이브 플랫폼이었고요. 그래서 줌을 이제 여기 학교 생활 하시면서도 잘 활용하신다면 아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줌 화상 회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